뉴욕 JFK 공항 한복판. 갑자기 10살짜리 백인 소년이 한국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냄새 엄마 품 같아요. 그 소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건 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의 정체가요? 바로 한국에서 40년간 만들어진 청국장이었습니다. 썩은 냄새 난다고 조롱받던 음식이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영주에서 40년째 청국장을 띄우고 있는 신말순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삶고 볏짚을 깔아 청국장을 만들죠. 제가 청국장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시어머니께서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순아, 청국장은 정성이다. 온도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청국장은 단순히 콩을 발효시킨 음식이 아니에요. 바실러스 균이 살아 숨쉬며 만들어내는 생명의 음식이죠. 40도에서 48시간, 딱 그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썩고 낮으면 발효가 안 되죠. 청국장을 만들 때마다 저는 마을 사람들 얼굴을 떠올립니다. 김씨 아저씨는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고 박씨 아주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리시죠. 그분들이 제 청국장 한 그릇 드시고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저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에서 패션을 공부하는 손녀 미나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왔죠. 평소에는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인상을 찌푸리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청국장 먹어볼게요. 깜짝 놀랐죠. 미나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미나야, 왜 그래? 맛이 이상하니? 미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뉴욕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이런 맛은 없었어요. 이게 진짜 음식이구나 싶어서. 그때 미나가 찍은 영상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나가 저와 함께 청국장 먹는 모습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이게 진짜 발효 음식이에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만들어온 한국의 슬로푸드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친구들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영어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식문화 연구소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죠. 당신의 할머니가 만드는 발효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70 넘은 늙은이가 무슨 미국을 가냐고요. 하지만 미나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한국의 발효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결국 저는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청국장 한 통을 꺼냈어요. 세관 직원들이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서류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대합실에서 한 소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백인 아이였죠. 소년은 제 가방 근처에서 코를 벌름거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냄새가 엄마 품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사과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냄새가 좋다니 기쁘네요. 저는 아이에게 작은 청국장 샘플을 건넸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받아갔죠. 그때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국 식문화연구소에 도착하니 2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가 가져온 청국장을 바라봤죠. 하지만 냄새 때문에 선뜻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일본의 나토와 비슷하지만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보며 이번 여행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연구소에서 준비한 청국장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막상 시식 테이블 앞에 선 사람은 절반도 안 됐죠. 나머지는 냄새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청국장찌개를 끓이며 설명했어요. 청국장은 삶은 콩을 볏짚에 있는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이 균이 만들어내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가 강한가요? 발효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냄새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죠. 그때 공항에서 만났던 자폐 스펙트럼 소년과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망설임 없이 청국장찌개를 한 그릇 다 비웠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저희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잘 먹는 건 처음이에요. 평소에는 같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하나둘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상을 찌푸리던 사람들도 한 숟가락 먹고 나면 표정이 바뀌었죠. 생각보다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네요. 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면장애로 고생하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시식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그녀가 연구소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청국장을 먹은 날부터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3년 만에 수면제 없이 잔 거예요.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던 사람, 기분이 우울했던 사람, 피로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청국장을 먹고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청국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마음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미나가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엔 냄새에 거부감을 느끼다가 점점 청국장의 맛과 효능에 빠져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죠. 그 영상이 또다시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냄새를 참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죠. 저는 그런 반응도 이해했습니다. 40년 전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시식회 소식이 퍼지자 코넬 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팀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청국장의 과학적 효능을 연구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기꺼이 협조했습니다. 연구팀은 제가 만든 청국장을 실험실로 가져가 성분 분석을 시작했어요. 한 달 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국장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우울증 치료제도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청국장이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발견이었습니다. 청국장에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죠. 일본 나토보다 그 함량이 2배나 높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저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효능이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연구팀은 임상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청국장을 섭취하게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2%의 환자가 증상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현저히 좋아졌고 낮 시간 피로감도 크게 줄었어요. 이 연구 결과가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되자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발효 음식이 정신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한 참가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청국장을 먹기 시작한 후로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만든 청국장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었죠. 연구 결과는 계속 나왔습니다. 청국장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발표됐어요. 이제 청국장은 단순한 냄새나는 한국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뒤집혔어요. 미국의 유명 요리평론가 로버트 밀러가 자신의 칼럼에 청국장을 3개
최악의 냄새를 가진 음식이라고 비하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이 썩은 듯한 냄새 나는 음식을 건강식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과학적 연구 결과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다. 그의 칼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유명 TV쇼에서도 청국장을 혐오식품 탑10에 올렸죠. 진행자는 코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먹나요? 차라리 쓰레기통을 핥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간 정성을 쏟은 제 청국장이 조롱거리가 되다니요. 더 큰 타격은 실질적인 피해였습니다. 뉴욕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했던 청국장 부스가 주최 측의 압력으로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유는 냄새 민원이었죠. 죄송하지만 다른 부스에서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환기 시설이 있는 구석 자리로 옮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나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차별이에요. 프랑스 치즈는 냄새가 나도 고급 음식이라고 하면서 왜 청국장은 다르게 대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청국장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한 식품 안전 전문가가 TV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효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유해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만든 청국장은 더 위험하죠.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청국장 시식 행사를 예약했던 곳들이 줄줄이 취소 통보를 해왔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우리 음식을 알리려 했는데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가는 것 같아서요. 미나가 제 곁에서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타국에서 받는 조롱과 비난이 너무 버거웠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죠.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한 중년 여성이 부스를 찾아왔어요. 텍사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신말순 할머니시죠?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였습니다. 남편이 이라크 전쟁 참전 후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했죠. 남편은 5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병원에서 준 약도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제니퍼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 전 한국 마트에서 우연히 청국장을 봤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사왔죠. 처음엔 남편도 냄새 때문에 거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끓인 청국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야윈 남자가 청국장찌개를 먹으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5년 만에 남편이 웃는 모습이에요. 그날 이후로 매일 청국장을 먹고 있어요. 식욕이 돌아왔고 악몽도 줄었대요. 이제는 낮에 산책도 나가요. 저는 제니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장내 세균총이 개선되면서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직접 오고 싶었는데 아직 비행기 타기가 무서워서 대신 편지를 써왔어요. 편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청국장이 제 삶을 되찾아줬어요. 이제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 박람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니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죠. 저도 사실은 불면증이 나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자폐 증상이 호전됐어요. 숨어있던 증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부스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다들 자신이나 가족이 겪은 변화를 이야기했죠. 한 기자가 이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카메라에 담겼어요. 조롱하던 언론과는 달리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기록됐죠. 미나가 소셜미디어에 이 영상을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청국장에 대한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진짜 이야기가 여기 있었네요. 언론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알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진정한 힐러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청국장을 비하했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죠. 진실의 힘은 그 어떤 조롱보다 강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특별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됐습니다. 저와 미나 코넬대 연구팀,
그리고 청국장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죠. 500명이 넘는 관객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먼저 연구팀 교수가 과학적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청국장의 바실러스균은 항생제 내성균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나토키나제는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이는 엄격한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니퍼의 남편이 화상통화로 참여했습니다. 직접 나서기는 아직 힘들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지옥 같은 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저를 구해줬어요. 냄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 코가 이상했던 거죠. 이제는 이 냄새가 가장 편안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소년도 엄마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평소에는 낯선 사람 앞에 서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청국장은 제 친구예요.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 그 어떤 과학적 설명보다 강력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청국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족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청국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걸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냄새는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낯선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때 객석에서 한 손이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청국장을 비난했던 평론가 로버트 밀러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편견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비난했어요. 사과드립니다. 그가 무대로 올라와 청국장을 직접 시식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다가 이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깊고 복잡한 맛이 나는군요. 프랑스 치즈처럼 익숙해지면 중독될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유명 건강 프로그램에서 청국장 특집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형 유기농 마켓 체인에서도 청국장 입점을 제안했죠. 할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지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가 직접 장인들을 교육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 방식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국장 장인 양성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현지인들도 볏짚을 이용한 전통 발효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냄새에 힘들어했지만 곧 청국장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청국장은 미국에서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뉴욕의 미슐랭 스타 셰프가 청국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였죠. 청국장 스프를 만들어 봤어요. 버섯과 트러플을 넣어 감칠맛을 극대화했죠. 한인타운을 넘어 주류 사회에서도 청국장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국장 버거, 청국장 파스타, 심지어 청국장 아이스크림까지 등장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뿌듯한 건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청국장 모임이 생겨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한국인, 미국인,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미국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모두 냄새는 달라도 같은 인간이잖아요. 청국장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한 참가자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청국장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와 6개월간 저희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마음을 발효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방송됐죠. 방영 후 청국장 주문이 폭주했어요. 이제 미국 전역 500개 매장에서 청국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전통 방식으로 만든 진짜 청국장이죠. 저는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하러 다닙니다. 얼마 전 한 편지를 받았어요. 청국장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대학생이 보낸 거였죠. 할머니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저도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마음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고요.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발효시키는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거부감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가를 알게 되죠. 마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이해하게 되는 과정처럼요. 집에 돌아와 다시 청국장을 띄웁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떠올리며 정성을 담아요. 코로 맞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먹는 음식. 그게 바로 제가 만드는 청국장입니다. 미나가 물었어요. 할머니, 미국 사람들이 청국장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란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저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청국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모두 마음을 발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